사주 명리학의 10가지 별인 십성 중에서 비견과 겁재는 나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나의 기운을 나누어 갖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내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 피곤하거나 혹은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흉한 기운으로만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비견과 겁재는 그 어떤 성분보다 강력한 부의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인지 오늘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사주 속 위치에 따른 상세한 활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비견과 겁재를 가진 분들의 총운을 살펴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심과 추진력이 매우 강합니다.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기계적인 지시를 따르는 삶보다는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비견이 강한 분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한 번 정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뚝심이 있고 겁재가 강한 분들은 승부욕과 순발력이 뛰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낚아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잘 풀릴 때는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대중을 압도하는 운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특히 비견과 겁재가 사주에 적절히 자리 잡은 분들은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이 돋보이며 남들이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하는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들입니다. 재물운의 관점에서 비견과 겁재는 흔히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전 명리학에서는 군겁쟁제라 하여 재물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을 경계했지만 이것을 현대적인 경제 관점으로 해석하면 공동투자나 프랜차이즈 혹은 거대 플랫폼 사업의 형태가 됩니다. 혼자서 작게 벌어 혼자 다 갖는 방식은 비겁 사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을 크게 짜서 많은 사람과 수익을 나누되 그 판의 설계자이자 주인으로서 거대한 수수료와 지배력을 갖는 것이 비견 겁재 사주의 진정한 재물운입니다. 특히 겁재가 있는 분들은 일확천금의 기운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평소에는 자산 관리에 철저하되 결정적인 승부처가 왔을 때 과감하게 몰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돈을 쫓기보다 사람을 모으면 돈이 절로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운을 보면 비견과 겁재는 나를 돕는 든든한 우군이자 강력한 팬덤이 됩니다. 비견이 많은 사주는 자신과 철학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모아 결속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데 유리하며 겁재가 발달한 사주는 대중의 원초적인 욕망과 심리를 꿰뚫어보는 감각이 좋아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한 사업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둡니다. 사람을 부리는 힘이 남다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모든 실무를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조력자를 활용하는 대리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자가 나타나도 그것을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자극제로 승화시키는 기질이 있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일수록 이들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건강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생명력과 지구력을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사주의 뿌리인 통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존심과 승부욕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억누르거나 간 기운의 과다로 인한 만성 피로를 겪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겁재가 강할수록 감정의 기복이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명상을 통해 내면의 열기를 다스리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애정운을 살펴보면 비견과 겁재는 친구 같은 배우자 혹은 서로의 야망을 지지하는 든든한 파트너 관계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도 주도권 다툼을 벌이거나 내 방식대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주의 비겁이 과다하면 배우자보다 친구나 동료를 더 챙기다가 외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공동의 재테크 목표를 세우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겁제의 승부욕을 상대방이 아닌 공동의 적이나 목표로 돌릴 때 그 어떤 커플보다 열정적이고 끈끈한 결속력을 보여줍니다. 나이별로 보는 비겁 사주의 상세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의 청년기에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금전적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겁 사주에게 있어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고집을 꺾어 유연함을 배우는 소중한 수업료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겪는 고난은 훗날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기 위한 그릇을 빚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대와 50대의 중년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쌓인 경험과 인맥이 본격적으로 재물로 변환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전문성으로 승화시키고 타인의 재능을 인정하며 협업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길 때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이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명예와 부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60대 이후의 노년기에는 그동안 일궈온 판에서 나오는 시스템 수익을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비겁 사주의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북적이며 본인이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멘토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본인의 힘으로 끝까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당당한 노후를 보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비견과 겁제의 위치별 작용과 부자 활용법. 사주 8자 8글자 중 비견과 겁제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불을 쌓는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주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맞는 최적의 성공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연주에 비견이나 겁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은연주는 조상이나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배경이나 국가적인 무대를 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며 일찍부터 사회의 생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중적인 인지도나 국가 단위의 큰 사업 혹은 해외 무대와 인연이 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업 모델이 유리하며 초년에 겪은 경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선구안을 갖게 됩니다. 큰 조직의 수장이 되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플루언서형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주에 비견이나 겁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주는 부모 형제궁이자 사회적 직업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비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격렬한 경쟁 사회의 중심부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실력 위주의 시장에서 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나 라이선스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주변의 비겁들을 내 조력자로 부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인센티브제나 성과급 중심의 환경이 유리하며 독립하여 사업을 할 때는 동종업계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일지에 비견이나 겁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지는 나 자신의 내면이자 배우자 자리를 뜻합니다. 이 자리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의 뿌리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수성가형 부자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몸 자체가 자산이 되는 예술가 운동선수 혹은 전문 기술자로서 부를 일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고집을 피우기 쉬우므로 배우자를 사업 파트너로 대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지로 인식할 때 부의 크기가 더욱 커집니다. 시주에 비견이나 겁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주는 말년운이자 자식 혹은 내가 부리는 아랫사람과 제자를 의미합니다. 중년 이후에 비로소 나를 따르는 무리가 형성되는 대기만성형 시나리오입니다. 초년의 고생이 결실을 맺어 말년에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소유하게 됩니다. 교육 사업이나 컨설팅 혹은 제자 양성을 통해 부를 누리게 되며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 일해주는 사람들이 재물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 수익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과감히 투자하고 베풀 때 그 공덕이 큰 재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견과 겁재 사주를 가진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사주에 있는 그 날것의 에너지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경쟁을 피하고 적당히 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더 큰 물고기를 잡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평범함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가진 독보적인 색깔과 강한 추진력을 믿고 세상이라는 무대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비견과 겁재는 단순히 내 재물을 탐내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스케일을 키워주는 강력한 연료이자 세상을 함께 흔들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대이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큰 부를 담기 위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혼자서 다 가지려 하기보다 판을 키워 사람을 품는 그릇을 키우고 그들과 수익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배포를 보여주십시오. 그 이타적인 욕망이 발현되는 순간 여러분의 사주 속 비견과 겁재는 세상을 움직이고 막대한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비견 겁재의 위치별 부자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인생의 확신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가지 않는 험난한 길을 개척하여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설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성공 법칙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주가 속삭이는 대로 사람을 모으고 판을 키우며 과감하게 승부하십시오. 그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만의 견고한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그 당당하고 뜨거운 길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